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80, 81쪽 잎이 하는 일 첫 번째 역할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아는 내용이어서 오늘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잎이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지구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식물.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 식물은 이 3가지로 광합성을 하여 필요한 양분을 얻는답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얻는군요. 이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양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음식물을 섭취해서 양분을 얻어요. 그리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식물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양분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데요. 바로 땅에 있는 물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얻는데요. 이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광합성은 식물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까요? 초록색 부분에서는 다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뿌리, 줄기, 잎, 꽃 등 여러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잎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작용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 이 3가지 재료로요, 양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분에 녹말이라고 써 있어요. 녹말? 녹말은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감자에 들어있는 그 성분 아닌가요? 잎에서 정말 녹말을 만들어낸다고요? 진짜? 궁금하죠? 확인해보고 싶죠? 알고 싶으면 우리는 다 해봅니다. 실험을 통해서 정말 잎에서 만드는 양분이 녹말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녹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용액이 있어요. 바로 아이오디나 칼륨이라는 용액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용액은요, 녹말과 반응하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액을요, 이렇게 감자에 떨어뜨리면요, 이 감자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 바로 청남색으로 변해요. 청남색으로 변하니까 감자에는 녹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잎에도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정말 녹말이 들어있다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자, 크기가 비슷한 모종 2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요, 빛을 받게 하고 하나는 빛을 받지 못하게 어둠 상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잎에서 이 녹말과 같은 양분을 만들어낼 테고, 이건 빛을 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양분을 만들지 못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잎을 각각 떼내어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정말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냈다면 어느 쪽 잎만 청남색으로 변할까요? 그래요. 바로 빛을 받은 잎만 청남색으로 변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 계획한 대로 실험을 해볼까요?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2개를 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요. 고추 모종 1개에는 어둠 상자를 씌우고 다른 1개에는 씌우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각 고추 모종에서 잎을 따요. 이때 하나는 잎자루가 길게, 다른 하나는 잎자루를 짧게 하여 구별이 되도록 합니다. 알코올이 든 작은 비커에는 각 고추 모종에서 딴 잎을 넣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잎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하여 색깔 변화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죠.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큰 비커에 넣은 뒤 유리판으로 덮어요. 잎을 꺼내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패트리 접시에 놓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빛을 받지 못한 잎은 색깔 변화가 없으나 빛을 받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네요. 잎에서 만든 양분, 녹말이 정말 확실하네요. 실험 과정을 다시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고 관찰 결과와 알게 된 점도 잘 정리해 두자고요. 자, 우리는 크기가 비슷한 모종 2개를 준비하여 하나는 빛을 받게 하고 하나는 어둠 상자를 씌웠어요. 왜 그랬죠? 빛을 받은 잎과 받지 않은 잎을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큰 비커에는 뜨거운 물을 넣고 작은 비커에는 알코올과 잎을 넣은 다음에 큰 비커에 이렇게 작은 비커를 넣어서 유리판으로 덮었어요. 왜? 잎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하여 색깔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잎에
이렇게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는데요. 자, 어떤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나요? 바로 빛을 받지 못한 잎은 색깔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빛을 받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죠.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광합성 과정을 통하여 녹말이 만들어진 잎은 어떤 잎이다? 빛을 받은 잎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잎은 무엇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그 양분은 녹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잎의 중요한 기능 광합성. 그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양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실험 성공했습니다. 잎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잎은 왜 대부분 납작하게 생겼을까? 근데 잎 얘기하면서 이 사진은 뭐냐고요? 이 사진은요,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인데요. 어떻게 생겼나요? 납작하게 생겼죠?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 태양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먹을 쥘 때와 펼 때 언제 더 빛을 많이 받을까요? 바로 펼 때죠. 이와 마찬가지고요. 잎도 납작하기 때문에 양분을 만들 때 필요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잎은 이렇게 대부분 납작하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잎에서 만든 이 양분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 녹말이 있는데요. 녹말이 양분이 되어서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잎에서 만든 양분은요. 줄기를 거쳐서 뿌리, 줄기, 열매 등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셜록 홈스가 밝힌 식물의 비밀, 오늘은 잎인데요. 잎은 바로 광합성을 통해 녹말과 같은 양분을 만든다라는 거 꼭꼭 정리해두세요. 자, 영상으로 시청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의 뜻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의 뜻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네, 식물입니다. 식물 외의 다른 생명체는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어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광합성이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식물은 양분을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햇빛과 이산화탄소, 물만 있으면은 뚝딱뚝딱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면은 식물이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녹말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광합성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광합성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에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곳, 즉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모든 곳입니다. 광합성은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는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초록색을 띠고 있는 모든 곳에는 엽록체가 있고 그런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띠는 잎뿐만 아니라 초록색 줄기, 초록색 꽃, 초록색 뿌리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모두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줄기가 초록색인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대부분은 파란색인, 초록색인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는 햇빛에 노출된 뿌리 부분에 엽록소가 생겨서 이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즉 초록색이 있는 모든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광합성은 주로 대부분 잎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초록색인 곳이 대부분 잎에 있고 식물에서 가장 많은 엽록체가 잎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물론 초록색인 부분이면은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에서 주로 대부분 일어나는 곳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 잎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합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앞에서 외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합성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식물의 잎이 납작한 평면인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잎은 납작한 것입니다. 공 모양처럼 입체적이면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뒷부분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얇은 평면으로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때도 광합성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광합성의 세 가지 조건인 햇빛, 물, 이산화탄소 중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병 안에 식물을 넣고 완전히 밀봉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흙 속에는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 광합성이 일어날까요? 네, 약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문제로 내봤습니다. 식물도 숨을 쉴 때에는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즉 자신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유리병 안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온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만큼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햇빛도 어느 정도 있고 흙 속에 물도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존을 할 수 있지만은 키가 쑥쑥 크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쑥쑥 크는 성장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이산화탄소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크기 그대로 식물이 계속 생존만 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유리병에서 식물을 키우는 내 손 안의 정원이라는 제품 같은 것도 팔리기도 합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지 않아서 광합성이 약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제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 물, 이산화탄소라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합성의 결과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양분하고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교과서에서는 아마 산소가 설명되어 있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은 이전 학년에서 광합성을 배우면서 산소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양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네, 보기가 나왔습니다. 1번 비타민, 2번 단백질, 3번 녹말, 4번 지방. 자, 정답은 녹말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추 모종 한쪽에는 어둠 상자를 씌우고 다른 한쪽은 씌우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햇빛을 받은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되고 어둠 상자를 씌운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않게 되겠죠. 네, 두 식물을 비교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각 고추 모종에서 잎을 따서 탈색을 시킨 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아이오딘과 칼륨, 대개 이름이 긴 용액이죠. 이 용액은 아이오딘과 칼륨이 물에 잘 안 녹아서 아이오딘이라는 용액에 녹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길게 된 것입니다. 이 용액은 뒤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녹말 성분을 만나면은 청람색으로 변하는 성질의 용액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어둠 상자를 씌우지 않은 쪽일까요? 즉, 햇빛을 받을 수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쪽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을 받은 식물의 잎이 생긴 양분은 녹말이었고 이 녹말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만나서 청람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숲속에 가면은 되게 공기가 맑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숲속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숲속에 가면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아이오딘과 칼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딘과 칼륨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녹말을 만났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녹말이 많은 것에는 식빵, 감자, 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빵, 감자, 밥 등에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리면은 청람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8쪽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아이오딘, 칼륨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물질들이 이름 비슷해서 같은 물질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이오딘과 칼륨과 그리고 오늘 배운 아이오딘과 칼륨은 같은 물질일까요? 네, 정답은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이 두 개는 이름 비슷하지만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네, 48쪽이 나오는 아이오딘과 칼륨은 과산화수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촉매제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촉매제는 산소 실험을 할 때 나올 텐데 본인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이 활동을 좀 더 빨리 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촉매제라고 합니다.
네, 아직은 많이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주세요. 결론은 48쪽이 나오는 아이오딘과 칼륨과 오늘 배운 녹말을 확인하는 아이오딘과 칼륨은 서로 다른 물질이다 라는 것만 구분해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주의할 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아쉽지만은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잎을 딸 때에는 잎자루의 길이를 달리해서 딴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야 어느 쪽이 광합성이 일어난 잎인지를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잎을 딴 시간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합성으로 이루어진 녹말은 밤에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따면은 잎에 녹말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청량색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잎은 만약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따게 된다면은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따면은 가장 많은 녹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잎이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 작용인 광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광합성은 잎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녹색을 띠고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서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잎이 가장 녹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많고 잎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넓기 때문에 광합성의 대부분은 잎에서 일어난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광합성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녹말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37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1번 문제입니다. 고추 모종 한 개에는 어둠 상자를 씌웠고 다른 한 개에는 씌우지 않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빛을 받게 하고 하나는 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광합성을 한 잎과 광합성을 하지 않은 잎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 빛을 받은 잎에서만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2번 잎 모양이 대부분 납작한 까닭을 잎이 하는 일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까요? 네, 잎이 납작하면은 동그랄 때보다 더 필요한 빛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양분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잎이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37쪽을 정리하여서 사진을 찍고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